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한우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가 통역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1시간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맞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순수하게 한국말로만 하고 통역은 없는 건가요? 혹시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일본 분들은 얘가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요약을 좀 해주시면 지금 일본 분들이 있으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세대 축제 학술대에 앞서 저도 오사카에서 이번 여름에 참석을 했었는데 날씨가 아주 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날 만나고 이렇게 겨울에 또 만나서 우리가 어떤 지독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그렇지만 대학원생들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런 지독한 날씨에도 정열을 불태운다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문학을 주로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뭔가 인문학에서는 좀 낯설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낯설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계량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계량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질적인 그런 분석이 아니라 양적인 분석으로서 우리가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측정할 수 있느냐, 혹은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그것을 합리적으로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 그러한 방법론을 소개하고 그러한 주제로서 우리가 반환 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이크가 없어서 마이크가 요거는 저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세요. 요거를 교수님 주세요. 네, 테스트. 네,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 我就简单的说一下，它的主要研究的是用那个大数据来分析我们韩国的反韩情绪的研究，它是不是那种文科的，是社会学科的，所以你们可能会陌生一些，但一步一步你们看一下，有参考好吧？然后这边全都是中国学生多一点。他日语的内容还不太了解，所以我就用中文来翻译给你们，可以吗？好。 네, 그럼 중국어만 하는 겁니까? 지금 대부분 학생들이 다 중국 학생들인가요? 학생이기 때문에 네. 중국어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 강연의 많은 부분은 왜 한국을 싫어하나, Why Hate Korea라고 하는 최근 저서에서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을 싫어하냐라고 이제 질문은 우리가 한국 이외의 국가들한테 질문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 한국 내부에서도 헬 조선, 헬 코리아라는 그러한 단어들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도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여러 가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한국을 떠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부적인 성찰도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因为他的主题演讲是他今年9月份写的他一本书，这个写着为什么不喜欢韩国？它里面有很多提问，就是除了韩国以外的国家，比如说中国、日本、台湾或者一些东亚国家，为什么不喜欢韩国呢？但同时他又觉得，不仅是国外，就是国内的韩国人也是由于韩国的文化或者政治或者历史或者社会或经济的关系会离开，讨厌韩国以后自己离开，他就想返回一下为什么有这样的情绪。 예.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우리 최송아 양이 전달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까지 한류 혹은 K-팝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영어 논문들과 한국 논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이제 살펴보면 될 거고, 우리 동아시아 문화학과에서는 장아름 박지영이라고 하는 제 대학원생이 2015년도에 같이 이렇게 논문을 작성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이 분야를 공부하고 싶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통역 잠깐 해도 될까요? 뭐 그건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전체적으로 연구의 어떤 목적과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반환 정서의 형성과 현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할 건데요. 아무래도 저희 주제 분야는 반환 정서이지만은 제가 반환 정서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 있어서도 크게 두 가지의 파트, 연구 생태계와 그 다음에 온라인 생태계가 있는데, 오늘은 연구 생태계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好，他要演讲的是5个部分。第一个是研究的目的和必要性，第二个的话，为什么形成了反叛的情绪？第三个的话，他就讲研究的方法。第四的话，它是那个研究的生态系分析的结果。有第六的话，它有一些结论。 자, 그렇다면 반한, 사실 한국을 그러니까 싫어하거나 하는 일종의 어떤 감성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국어에 대한 혐오 혹은 징후와 같은 그러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정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그 반환에 대한 연구는 한류에 대한 연구에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류에 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이 지금까지 지난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연구해왔던 분야이지만은 반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연구 분야는 최근에 등장한 연구였고요. 해외의 논문들을 보면 중국, 일본, 대만 등 혹은 최근에는 북미, 미국에서 발생하는 그런 한류 현상에 대한 사회적 반감과 혐오 현상, 즉 케이스 스터디, 사례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국내 연구애들을 보면 주로 정책적인 연구로서 어떻게 우리가 한국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노력을 할 수 있겠는가? 예컨대 한국이 공공외교라고 하는 분야를 점점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가 기존에는 외교관들이 수행하는 활동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외교를 광범위하게 정의해서 외교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수행하는 그러한 활동들도 우리가 외교에 포함하자라는 그러한 관점이 강해지면서 공공외교, 영어로 하자면 퍼블릭 디플로머시라는 영역이 강화되고 있고, 이러한 퍼블릭 디플로머시의 영역에서 정부와 민간이 반환 감정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그런 정책적 관점들이 국내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환 감정이 전체적인 규모와 그 다음에 반환 감정의 학문적인 시각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연구가 되지 않았고, 특히 그것을 계량학적으로 다시 말해서 연구 논문의 규모 혹은 연구 저작물의 어떤 형태와 유형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패턴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연구된 적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因为这个显罕是一种感情态度的问题，所以这个研究的比韩流相比起来没有那么多，而且是最近才出现的一个研究的方向。海外的话，可能中国、台湾、日本或者北美，有社会上的那个例子分析有，国内的话是政策研究比较多。
因为政府和民间他们要做公共外交，之前的外交的话是只能限制于外交官来做的，但现在那个范围比较广泛了，一般的国民的活动也会包括，所以政府和民间两个方向连接起来，他们用政策的观点来分析这样的内容。版涵的规模在那个学术上的角度来想还是没那么多的，所以他打算用目前发布的论文和书来统计一下他的沟通的一些内容。 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그러니까 계량학적 분석을 이러한 연구 저작물에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그러한 이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이와 같이 연구 저작물에 대한 계량학적 분석을 우리는 과학 계량학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사이언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계량을 영어로 하면 매트릭스에서 사이언토 매트릭스, 그러니까 연구, 즉 과학이라고 하는 분야, 과학은 우리가 자연과학만을 주로 의미했지만은 이제는 인문과학, 사회과학으로 이렇게 우리가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학의 계량학으로 분석을 해서 과학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담론의 형태들을 우리가 좀 더 합리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찾은 거죠. 특히 그러한 분석의 대상으로서 학술 저작물을 살펴보는 것은 이 학술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피어 리뷰, 동료 인기, 그 다음에 상호 인용 등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사회적 담론에서도 가장 엘리트 담론에 우리가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량 분석을 하면 반환 정서와 관계되는 연구 저작물에 잠재된 어떤 지식의 교류 구조, 지금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지식적인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 교환을, 그런 구조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러니까 과학의 대중화와 함께 연구 저작물을 읽는 범위가 비단 연구 공동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확장되면서 일반인들도 많이 연구 논문들 혹은 도서들을 읽고 교양서들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저작물들이 어떻게 연구 공동체에서 확산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한테도 확산되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과학 계량학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반항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계량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렇다 보니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여론조사를 많이 했어요. 예컨대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한테 한국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수용하고 있는 정도가 어떠한지, 이런 형태의 여론조사를 했었죠. 그러나 이러한 여론조사의 방법들은 다분히 자의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응답적인 방법들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연구 저작물이 어떻게 인용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상에서 전파되는지는 이러한 여론조사에서 찾지 못한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우리가 방법론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因为他要研究的目的是，之前的话都是以那个自然的科学、理科为中心，但是到现在有那个社会科学、人文科学就比较慢慢扩大起来了，然后他的会比较客观的会了解这个分析的对象，论文的话可能是硕士、博士或者教授们他们来写的，所以按照他们之间的关系，要看一下他们的那个交流的沟通是如何。为了看论文以外，我们还会看一些书或者教养书以外的，他要看的是这个研究的共同体怎么会扩大。
因为一般这样的计算是很容易能看出来的。之前的话，我们都做一轮的调查，比如说在韩国的中国留语学生做个调查，但这样的结果的话是自己回答的，没有客观性，所以他就用 Big Data 和网上的传播来看一下他们比较客观的内容。 그래서 반환 정서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반환 정서는 저의 박사 과정인 우리 박장효 선생이 나보다 훨씬 더 전문가인데 내가 박장효 선생과 함께 연구를 하면서 반환 정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반환 정서는 뭐냐?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다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아시아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북미, 미국에서도 반환 감정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증가하고 있는 맥락들은 어떤 맥락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컨대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에 대한 인권들이 많이 그러니까 침해되고 있고 실제 백인 경찰이 흑인들을 무참하게 그러니까 폭행해서 흑인들이 생명을 잃은 적도 있었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Black Lives Matter라고 해서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라는 운동까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유색 인종이 미국 사회에서 인권 침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K-팝 스타들이 같은 유색 인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색 인종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서 반환 감정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생겨났던 반환 정서가 이제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한류가 동아시아에서 시작되었지만은 남미, 북미, 그렇죠, 유럽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고 유사한 현상이다. 한류가 글로벌하게 확산되는 것과 동시에 반한류도 글로벌하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因为我们教授为什么要研究那个咸韩呢？是他的指导学生，博士的指导学生叫朴江孝老师，他的硕士论文是有关咸韩的，然后他打算读博士的论文也是有关咸韩的研究，所以他们两位一起研究的时候，他就深刻的能了解对东亚的咸韩情绪是如何的。因为以前的话，在那个东亚地区有那个咸韩情绪，但这个慢慢扩展到美国，还有南美、北美，还有欧洲国家。因为之前那个美国的话，他们有那个白色的警察，就打了黑人，然后他失去了生命，然后他们觉得K-pop 现在越来越有名气了，但是他们虽然是有色的人种，他们就不说他们的人权，所以就开始有了反韩的情绪。但这个情绪不仅是在东亚地区，就是全世界韩流也流行了，反而反韩流也一起流行了。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한류가 혹은 반한 감정이 일본, 중국, 대만에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1923년 간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그 다음에 조금 근대로 오고 현대로 오면서는 그러니까 대중문화의 개방과 함께 한국의 대중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문화적인 침략이다라고 하는 관점이 일본과 중국, 대만에서 생겨나기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한국과 일본 지지자들 간의 충돌, 2002년 월드컵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2000년도 초반에는 그러니까 반한류를 표방하는 책들이 일본 사회에서 베스트셀러로까지 판명되기도 하고요. 한국과 일본은 특히나 독도 이슈를 가지고서 여전히 정치적으로 이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강제징용 배상 문제들이 또한 있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한국이 중국의 그러니까 4대주의적인 관점을 가졌는데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 특히 청소년들한테 많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문화적 침략의 관점에서 한국의 문화들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국, 중국, 일본, 대만들에 대한 이러한 반한 정서들이 있습니다. 여기 일본에서 나타난 반한 정서들 예컨대 하루 종일 한국 드라마만 방송하는 것은 일본 방송 같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든가 중국에서는 중국이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침략이다 일종의 라고 하는 관점들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대만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포츠 경기에서 대만 태권도 선수가 실격배하자 태극기, 한국의 국기를 찢어버리는 그런 상태들이 있었죠. 이외에도 우리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반한 정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5까지만 일단은 이야기할까요? 对，我们在那个历史上能看到咸韩的情绪，这个不仅仅是我们现在的问题，就是1923年关东大地震的时候，就有一些绯闻说韩国人在那个水里泡了个毒，所以很多日本人死了，所以日本人反抗了韩国。还有一些文化的侵略，比如说日本、中国、台湾都包括。到2002年韩日世界杯的时候，有那个足球比赛也会发生了一些反韩情绪。等到2012年的时候有独岛问题，等到中国的时候，在中国的那个大众文化侵略了中国的青少年，所以他们就觉得要组织韩国的文化。这个也扩大到台湾，比如说。台湾的跆拳道比赛的时候，他失去了权利，也有被撕掉了韩国的国旗。这不仅仅是3个国家以外，还有印度尼西亚，还有泰国也有。有些日本的采访说，每天都播放韩国的电视剧的话，可能这个是在日本，这不像个日本的电视剧，所以他们会发生一些反韩的情绪。 한국에 대한 이러한 반한 정서가 중국, 일본, 대만들과 조금 다르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컨대 우리가 그 종교적인 이유를 가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들은 여성들의 그러니까 신체를 노출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금기시하고 있죠. 그러나 K-팝 혹은 K-드라마에 나오는 엔터테이너들이 신체적 노출을 아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혹은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또한 반한 정서를 정부에서 어떻게 그러한 동남아시아 그런 국가들에서 이러한 그 반한 정서가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반한 정서는 여러 가지의 역사적, 정치적, 그다음에 문화적, 종교적 이유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좀 이제 하기 위해서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 방법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문헌조사
혹은 뭐 인터뷰 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그러니까 연구를 해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문화를 전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동아시아 문화를 전공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계량적인 데이터 분석을 배우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의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연구의 어떠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比如说东南亚洲的话，比如说印度尼西亚、泰国、马来西亚的话，他们有宗教的问题，有血汗情绪，因为他们是禁止女性脱衣服，露出来露。但是看了 K-pop 的那个明星或者电视剧的话，很多那个女的 idol 啊，或者一些他们都把什么腿呀、或者杯子都露出来，所以他们觉得这个比较性感，会影响到他们的宗教的问题，所以开始会发生那个血汗情绪。那他现在开始要告诉你们，他是研究方法。这个研究方法一般的，我们文科的话，一般看文献的调查，还有那个采访来做个研究的方向。但是它就作为一个数量的 big data 的话，它的研究的结果比较客观，能客观的会付出克服对方。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든지 혹은 책을 쓰든지 아니면 북챕터를 쓰게 되면 혹은 학위 논문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의 연구 생산물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예컨대 한국어로 쓰면 한국연구재단 데이터베이스에도 가게 되고 또한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하는 곳에 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그런 상업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 데이터베이스는 아주 그러니까 다양한데요. 여기에서는 주로 그러니까 뭐 중국의 경우에는 CNKI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어 학술문헌에 특화된. 이제 여기에서는 영어권 하시면서 영어로 된 그러한 문헌들을 주로 이제 색인하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학계는 이제 글로벌 연구 공동체와 함께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하고 그 다음에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술용 데이터베이스에 뭐 한국 혹은 뭐 중국, 일본에 특화된 것도 분석이 가능하겠지만은 먼저 일단 영어로 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제 소개를 이제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공계열, 그 다음에 의학 계열들은 자기들의 특화된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의학 계열에서는 PubMed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아주 잘 특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형태고요. 그 다음에 연구 저작물은 우리가 이공계열에서는 특허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허를 검색하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구의 그러한 생산물은 반드시 그러니까 다큐먼트, 문서의 형태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 그 자체를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데이터 그 자체. 그래서 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그러한 또한 데이터베이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구글 스칼라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你们一般写论文的话，它的所有的论文可以保存到印透网，可以给别人资料，给别人也可以看到你的资料。如果拿韩国的话，我们的所有的论文可以保存到韩国研究财团或者韩国科学技术的研究院或者一些商业公司也有。如果中国的话，他们是 CNK2 来保存。英国美国的话，谷歌呀或者很多地方可以保存的，但他就觉得
韩国、中国、日本的保存的机关也可以，但它是以为 global 的眼里看一下，首先要分析一下英语，因为英语的那个资料可能是最多的，对。 자, 그래서 우리 연구에서 사용했는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dimensions.ai라고 하는 학술용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dimensions.ai라고 하는 학술용 데이터베이스는 최근에 등장한 데이터베이스인데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글로벌한 그 영어권의 문헌들을 연구 저작물들을 색인해서 서비스해 주는 건데 우리가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흔히들 영어권의 데이터베이스 가운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SSCI 혹은 SCI 혹은 ANHCI를 하는 웹 오브 사이언스 혹은 스코프스 같은 데이터베이스는 유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비교해서 디멘션스는 무료이다. 물론 구글 스칼라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도 있죠. 구글 스칼라는 데이터베이스로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기에 그렇게 썩 좋은 그러한 그 데이터베이스의 경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디멘션스를 가지고 한다면 디멘션스는 논문뿐만 아니라 또한 책 또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북 챕터라고 얘기하죠. 편집서들도 찾아주는 여러가 그 다음에 특허들도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연구 저작물에서 사용했는 데이터셋도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그 보조금, 다시 말해서 연구 지원금에 대한 정보들까지 다 찾아주는, 그래서 아주 통합적인 그러한 그 결과들을 제공해주고 또한 무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멘션스를 저는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 디멘션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또 하나는 제가 앞서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가 연구 저작물이 연구 공동체,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같은 대학원생들, 그 다음에 박사 연구자들, 그 다음에 교수들과 같은 전문적인 연구자와 연구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대학원생들한테만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읽고 있죠. 그것은 일반인들은 읽으면 예컨대 이렇습니다. 우리 김양성 교수님이 쓴 책을 읽고서 나는 지금 김양성 교수님이 쓴 현대 일본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정말 재밌어 라고 자기가 페이스북에다가 올릴 수가 있겠죠. 혹은 인스타그램에도 올릴 수가 있을 것이고 트윗할 수도 있을 거고요.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만들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김양성 교수님의 현대 일본어 책을 신문에서 보도할 수도 있겠죠. 신문에서. 혹은 김양성 교수님의 책을 다른 교수가 강의 계획서에서 인용을 해서 이 책을 우리의 필수 교재로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다른 논문들 혹은 다른 책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사회적으로 그러한 그 연구 저작물들을 인용하거나 언급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추적해주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트메트릭이라고 하는 그러한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터넷에다가 올려져 있으면 그것이 블로그이든지 소셜미디어이든지 뉴스, 신문 기사이든지 혹은 특허이든지 혹은 정책 보고서이든지 강의 계획서이든지 인터넷에 있는 연구 성과물들의 인용, 언급을 조사해 준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연구 저작물을 추적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당 연구 저작물, 김양성 교수님의 책을, 김양성 교수님의 논문을 그러한 언급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했던 그러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모든 문서들을 다 찾아준다. 그것을 우리가 아이트메트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它的研究方法，它就告诉你们它的分析的主要材料从哪里拿出来的，它叫 dimensions 的话，它就可以看到国际上英语的一些资料都可以搜到，而且它是不用交钱。一般那个英语的论文的话，比如说 SCI 呀、SCI 呀或者其他的都会交钱才可以下载的嘛。但是有的时候我们常常用 Google 的 Scala， 但是它的收集方法不是很好的。但利用这个 Dimensions 的话，它不仅能收到论文，还有它的目录、特权、研究的报告书和资源的报告书，所有的信息都能收到。他到2023年7月已经拿到了18亿回1亿4千的出版的论文都收集好了。然后一个叫 Artmetrics 的话，它是针对那个媒体传播，比如说我一本论文，金阳群教授的论文太好看了。我不仅是自己看，还要宣传到什么 YouTube 啊，或者 Instagram 啊，什么各种各样的地方。不仅是那个 Int 网上，比如说我是另外一个教授，我采用金安群的教授的书来做个讲座，或者新闻报道上宣传了很多有关他的资料，也能收到。所以只要能上传到他的资料，我们在哪个地方上线好，下线也好，都可以看到它。那这样的话，我们可以能猜测得了它的这个论文的影响力。 그래서 여기 디멘션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전통적인 그러니까 연구 저작물들에 대한 요약 정보와 인용 정보와 연구 지원금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서 연구 저작물이 어떻게 언급되고 인용되는지를 조사해주는 또 다른 그 데이터베이스, 아이트메트릭. 요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전은 이제 책에서 우리가 사용을 했어요. 요 두 개의 서비스는 또한 디지털 사이언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디지털 사이언스. 그래서 디지털 사이언스라고 하는 상업 회사가 운영의 두 개의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간에 잘 상호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반환 정서와 관계된 데이터를 일단 수집을 하죠. 그럼 수집을 하면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은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시각화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분석과 시각화를 동시에 하는 그러한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노드 엑셀이라는 도구, 그 다음에 여기 보스 뷰어라고 하는 이 도구들을 주로 이제 사용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분석하는 도구들, 그래서 데이터는 디멘션스와 아이트메트릭, 그 다음에 그것을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것은 네덜란드에서 만들었는 보스 뷰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만들었는 노드 엑셀이라고 하는 두 가지 도구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구들은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서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도구에 대해서는 많은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익숙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 그거는 시간의 비례함입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네, 它的用的 data 是用 dimensions 和那个 arithmetics。 但只要能收集资料是不行的，能给你们了解一下这个资料的结果如何。但它的社会的那个学科的话，它就用一个视觉的能明显的表现出是什么样的结果。所以它这次使用了美国公司创造的 NodeX 和那个荷兰的公司做的 Boss View，
所以你们参考一下。有这些资料的话，我们也可以学习的，但应该要下很大的功夫。但如果能学到的话，将来你们的那个文学科也有一些很大的帮助。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마치고 그러니까 교수가 된다든가 전문 연구 기관에 근무를 하게 되면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약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인데 연구사들은 평가를 주로 어떻게 받느냐? 발행했는 연구 저작물, 논문 편수나 혹은 책의 편수로 주로 받죠. 그러나 최근에는 평가에 인용 횟수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나의 책이, 그 다음에 나의 논문이 얼마만큼 많이 인용되어 있는지가 또한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연구 저작물들의 어떤 인용 빈도, 그 다음에 누가 나의 연구 저작물을 인용했는지, 그 다음에 또한 내가 어떠한 그 사람들하고 협력한다면 나의 공동 저작 네트워크까지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因为我们现在是硕士、博士生嘛，我们毕业以后可能会变成一个教授或者当研究员。做一些教授和研究员的话，每年都有评价。这包括他写了多少篇的书，多少篇的论文。不仅是这样，现在他的引用的数据是有多少，有哪个人引用了我的，也是很重要的。所以你们看到这些内容，能看出谁引用我的论文的话，我可以跟他一起合作，那可以有了很大的互相帮助的一些工具吧。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영어 문헌에 얘기했지만은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문헌에도 다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을 좀 더 천천히 내가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책을 보면서 충분히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하면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간단하게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반환 정서와 관계되는 연구들을 찾기 위해 가지고 dimensions.ai에서 그러니까 검색어로서 anti-Korean sentiment라고 하는 검색어를 해서 요 검색어가 그러니까 연구 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을 다 찾았습니다. 물론 다른 검색어들도 시도해봤지만은 요 anti-Korean sentiment가 가장 유용했다라는 거죠. 특히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OR이라고 하는 요 검색어를 이제 사용하는 것은 장점은 여러 유형의 학술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할 수 있지만은 이 OR을 하면 불필요한 데이터들도 많이 수집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량학 분석에서는 요 OR 검색어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도 anti-Korean, OR로 검색하면 무려 1000개 이상의 연구 저작물이 나왔지만은 여기에서는 한국인의 대상으로 특정 물질을 실험했는 의학과 건강 관련 논문들이 다수 검색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코리안 웨이브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한류 연구들도 과도하게 집중됐다. 한류 확산 이전에도 반환 정서는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통역은. 네. 예. 그래서 반환 정서의 연구들을 보면 이렇게 갈수록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류에 대한 연구만큼은 아니지만은 이런 반환 정서 연구가 갈수록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반환 정서 연구는 주로 어느 분야에서 하느냐 봤더니만 커뮤니케이션,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속해져 있죠. 그 다음에 사회학, 그 다음에 정치학,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은 어떤 문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연구들은 어떠한 맥락에서 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 어떠한 불평등의 감소 혹은 사회적 정의 혹은 이런 이슈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간단하게 简单的说一下，在他的网络上，他收集了
名字是 Anti-Korean Sentimentation。后来结果的话，它的那个研究的结果会慢慢上架。第二个的话是哪个地方比较研究的多呢？第一个是 communication， 第二个的话社会学，第三个的话政治学，第四个的话是文化学。它的里面内容是不平等的一些内容来做研究。 자, 그래서 이제 뭐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반환 정서와 관계되는 연구들을 출판하는 학술지 혹은 출판하고 있는 그런 책 어떤 것이 있냐 봤을 때 반환 정서에 관계되는 연구들이 많이 출판된 학술지는 인터 아시아 컬처럴 스터디스 혹은 크로스 커런트 같은 곳에서 많이 출판을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고요. 그렇죠? 또한 이런 인터 아시아 문화 연구에서 그러면 출판된 반환 정서 연구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봤더니면 B라고 하는 가수 아시나요? 레인 알아요? 레인이라고 하는 가수. 그래서 이 레인이라고 하는 가수가 한국 팝의 세계화 프로젝트와 관계해서 이 논문이 인터아시아 문화연구에 출판이 되었는데 많이 이제 인용이 됐어요. 혹은 한국과 대만의 대중음악사, 혹은 냉전 초기 미국 이런 연구, 혹은 이주노동가 학살, 1923년 간동 대지진 당시에 조선일과 중국인 학살. 그래서 이와 같은 논문들이 인터아시아와 크로스 커런트에다가 많이 인용된 논문들도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네, 간단하게. 反情绪的研究最多的出版物就是上面的两个，所以内容比如说是你们知道那个 Rain 吧，它是怎么变成的世界化呢？第二个的话，韩国、台湾的大众音乐史，或者1923年关东大地震的时候的一些有关论文，比较多一点。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New Media and Society라고 하는 학술 저널이 있어요. 학술 저널. 이 학술 저널에서는 반환 정서와 관계되는 연구 저작물을 많이 출판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논문 한 개, 특히 초국가적인 한국 대중문화의 소셜 미디어 공간.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진달용 교수라고 하는 한류 연구의 석학이죠. 이분이 했던 논문이 유미디언 소사이어티에 실렸는데 이 유미디언 소사이어티에도 많이 이제 인용되는 그러한 이제 학술지로 나타났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반환 정서의 그러한 연구 저작물은 반드시 논문 형태로 학술지에 출판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특징이죠. 왜냐하면 동아시아 문화 같은 인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논문을 출판하지는 않죠. 예컨대 모노그래프를 출판하기도 하고, 혹은 모노그래프라는 것은 어떠한 주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서이죠. 그 다음에 편져서 에디티드 북 형태에서 북 챕터로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학술 논문 형태 말고도 이러한 출판의 어떤 다양한 성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노그래프로 해서 코리안 웨이브, 코리안 미디어 고 글로벌이라든가, 혹은 그 다음에 메이지 일본에서의 정치의 은폐의 정치, 문학의 생산 같은 이런 자료들은 에디티드 북의 형태로 출판이 됐다라고 하고 많이 인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还有反外情绪的研究论文，不仅是论文的形式，它有一些有关书的形式或者一个短片的形式来表现出来。比如说，引用数最多的叫韩国媒体变成了国际化，或者政治有关的论文也是属于这一些的。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들을 이제 우리가 분석했는 그러한 이제 방법은 앞서 얘기했던 이 보스뷰라고 하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에서 만든 툴을 했습니다. 이 도구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그 보스뷰를 가지고 하면
어떤 단어가 연구 저작물에서 많이 출연했는지 이런 출연 빈도들을 이제 찾기도 하고요. 이러한 출연 빈도에 기초해서 반환 정서와 관계되는 출판물들의 어떤 학술 담론을 이렇게 시각화 시켜주고, 일단 반환 정서와 관계된 학술 담론이 여기에서는 8개의 담론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8개의 담론. 자, 이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뭐 시간상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앞서 이제 그 절차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8개의 담론들을 여기 보면 이렇게 클러스터들이 있죠. 클러스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러스터. 예컨대 네 번째 클러스터는 스포츠와 관계해서 반환 정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세 번째 담론들은 어떻게 K-팝 같은 대중문화와 관계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 클러스터들은 인종주의, 민족주의와 관계해서 반환 정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클러스터별 담론들을 찾아주면서 우리 반환 정서와 관계되는 그러한 연구 정작물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단어에 기초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他就用荷兰的那个波斯六来分析一下那个收集的资料的内容，比如说里面的论文里面什么样的单词出现的最多，然后它就分成为8个部分，有8个部分以外，第4个的话有关那个 sports 的最多，有第3个的话是 K-pop 的里面最多，第2个的话民主主义的内容比较多。所以就按照单词的那个分析，它就能看出它的解释。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러한 또한 아주 자주 인용되는 연구 저작물에서 사용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들을 이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피인용 값이 20개, 20 이상, 그래서 자주 인용되는, 마치 인기 가수들이 만든 노래에선 어떠한 가사들이 자주 나오는지 이런 걸 분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환 정서와 관계된 연구 저작물의 엘리트, 유력한 그러한 연구자들의 논문들에서는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인종주의, 레이시즘, 혐오, 발언, 헤이트 스피치, 유물, 레거시, 투쟁, 스트러글 같은 이런 단어들이 이러한 소위 말해서 영향력이 높은 연구 저작물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이다라는 것이죠. 还有被引用最多的那个论文或者书里面，它就拿出了限制于20以上的备用的数据，比如说一个明星的那个歌曲里面，什么样的歌曲是最多的呢？这样的研究结果的话，它能显示出来人种主义、有斗争或者嫌恶的发言等。 자, 그래서 저 부분은 넘어가고 그래서 연구 지원을 누가 했는지라는 지원 기간까지도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죠. 놀랍게도 일본에서 한국보다 더 많이 이러한 연구들을 지원을 이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는 뭐 아주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가이드만 얘기하겠어요. 가이드는 다시 말해서 요 디멘션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 디멘션이라는 데이터베이스, 내가 와서 했던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그 다음에 보스뷰어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연결하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통역 가능할까요? 네. 디멘션스. 如果你们打开 Dimensions 的网络的话，能显示出来，它画下红色的地方，有它的参考文献啊，一些资料可以作为一个 Excel 的形式，你可以下载你的所有的资料。 자, 그래서 이런 디멘션스 할 때 이런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연구자 계정을 사용을 하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자 계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이 유튜브는 다 영어 번역 혹은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구글에서 자동 번역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那但是那个 Dimensions 的话，刚刚教授说的是不要钱的但是它有
就是需要付钱的话，他的研究的结果会更详细一点。但是有些的研究者，他注册了他的研究的注册的话，他就不需要钱了。有一些那个申请的方法的话，教授用 YouTube 来上传，有里面的内容是韩文，但是他用英语、中文、日文的那个字幕有了，你们可以参考一下。 그래서 이렇게 그 보스비오를 사용하는 이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슬라이드에 상세하게 절차들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하면 되고, 매뉴얼이 또 있습니다. 매뉴얼을 보고서 따라하면 되고, 관심 있는 학생들은 또 제 수업을 들으면 이와 같은 분석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뭐 통역도 했기 때문에 시간상 다 얘기를 하지는 이제 못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런 그 여러 가지의 자료들은 또한 유튜브에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 유튜브에 링크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따라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因为一些方法的话，它就在那书里详细的显示出来了，然后你按照它的方法一步一步的话，能学到一些内容。还有它的结果的话，前面我们都说了，所以就不说了。然后如果你还有需要一些问题或者想知道的话，它有连接的方法，你的那个网址你们可以参考一下。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에 해야 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일종의 맛보기로서 전체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야를 그러니까 빅데이터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관심 있는 학생들은 수업을 또한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它的所有的内容是一个学期学来的。